안녕하세요. 삼성서울병원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여러분의 건강 MC 남혜정입니다. 손발이 꽁꽁 어는 겨울에는 매일같이 걸어다니는 길도 계단도 얼어붙기 마련이죠. 그래서 겨울이 되면 빙판길이나 눈길을 가다가 넘어지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빙판길이나 눈길에서 발생하는 낙상사고는 가볍게는 염좌에서 그칠 수도 있지만 심하면 골절, 뇌진탕까지 이어질 수도 있는 위험한 안전사고인데요. 이렇듯 겨울은 감기나 독감 등의 질환도 조심해야 되지만 각종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건강인사이드에서는 다양한 겨울철 안전사고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고 대처법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설명 도와주실 박종은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삼성서울병원 응급의학과 박종은입니다. 지난 건강인사이드에서는 겨울철 조심해야 되는 한랭 질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겨울철 우리 건강을 위협하는 건강복병, 생활 속 안전사고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겨울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안전사고죠. 바로 빙판길, 눈길, 낙상사고입니다. 질병관리본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낙상 환자들 중에서 65세 이상 환자가 겨울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겨울 외랑 비교를 했을 때는 10% 정도 증가한 수치인데요. 그만큼 눈이나 얼음 때문에 길이 미끄럽고 두터운 외투를 입어서 움직임이 둔해지는 겨울철에 더 자주, 더 쉽게 발생한다는 뜻이겠죠. 이렇게 빙판길이나 눈길에서 낙상사고가 생기면 근육, 인대, 신경 등이 손상을 입는 염좌나 골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통증이 심하면 혹시 부러진 거 아닌가 해서 병원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골절을 감별할 수 있는 증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친 부위가 심하게 아프고 부어오르는데요. 다친 부분 아래로 감각이 느껴지지 않다거나 이렇게 딱 만졌는데 압통이 심하다거나 이러면 골절을 의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가 겨울철에 낙상사고는 어떻게 좀 대처를 할 수 있을까요? 우선 골절이 됐을 때는 제가 예전에 여름철 물놀이 응급상황 대처법에서도 알려드렸었는데요. 혹시 기억하고 계신가요? 기억이 날 듯 말 듯한데 어떤 요법이었죠? 바로 라이스 요법입니다. 스펠링 RICE를 따는데요. R은 rest, I는 ice, C는 compression, E는 elevation. 이 네 가지 행동 지침을 수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들으니까 기억이 나는데요. 각 행동의 앞글자를 따서 라이스라고 부른다고 해주셨죠. 첫 번째 R은 rest입니다. 다친 부위를 압박붕대나 부목이 될 만한 물건으로 고정을 하는 건데요. 압박붕대로 고정하면 가장 좋겠지만 그게 없다면 우산이나 종이박스, 주변에 책 등이 있으면 그런 다친 부위로 고정을 한 후에 수건이나 티셔츠로 목에 걸어서 고정을 해줍니다. 두 번째는 아이스입니다. 얼음으로 다친 부위를 냉찜질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얼음을 직접 대는 것이 아니라 꺼지다 천으로 감싸서 해주셔야겠습니다. 세 번째 C는 컴프레션인데요. 다친 부위를 압박붕대나 천 등으로 압박을 해주시라는 뜻이고요. 마지막 E는 엘리베이션, 다친 부위를 높은 곳에 두라는 뜻입니다. 자세히 설명을 들으니까 지난 여름에 말씀해 주셨던 것들이 다시 좀 새록새록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낙상사고는 사실 집에서도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집에서는 미끄러지기 쉬운 곳, 욕실 같은 곳에 고무판이나 고무 패드를 설치해 주시면 좋겠고요. 특히나 고관절 골절 위험이 높은 고령층의 경우에는 겨울철 외출 시 보호장비 착용 등을 통해서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겨울에 이런 낙상사고 외에도 또 다른 어떤 사고들이 좀 발생할 수 있을까요? 실내에서 벌어지는 가장 흔한 안전사고는 바로 난방기구에 의한 저온 화상이 아닐까 싶은데요. 저온 화상이라 함은 40도 정도의 비교적 낮은 온도에 오랫동안 꾸준히 열에 노출돼서 발생하는 화상을 말을 합니다. 우리가 겨울에 자주 사용하는 핫팩에서도 오래 사용을 하면 저온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머리로는 저온 화상의 위험성을 알고는 있지만 너무 추우니까 난방기구랑 혼혈일체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좀 있습니다. 저온 화상을 입으면 어떤 증상이 있을 수 있나요? 일단은 증상 정도에 따라서 1, 2, 3도로 나눌 수 있겠는데요. 1도는 피부가 붉어지고 가려운 정도고 2도는 물집이 잡히는 게 특징이겠습니다. 그리고 3도가 되면 피부가 아예 하얗게 되고 완전히 손상된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저온 화상이 처음에는 그렇게 별다른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아프지도 않아서 꼭 치료를 해야 되나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열에 노출되다 보면 물집이 잡히고 심하면 피부 괴사까지 올 수 있어서 절대 방치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저온 화상을 입은 것 같다면 우선 흐르는 물에 10에서 20분간 정도 식혀주고 화상 부위를 깨끗한 거즈로 감싼 뒤에 이제 내원을 하셔야겠습니다. 저온 화상도 결국에는 화상이기 때문에 화상을 입었을 때 해야 되는 주의사항을 똑같이 지켜주셔야 하는데요. 우선 입고 있던 옷을 그대로 입고 병원에 가셔야겠습니다. 옷을 벗어버리면 천이 달라붙어서 피부가 함께 벗겨질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고요. 된장을 바르면 된다, 알코올을 바르면 낫는다 이런 민간요법에 기대는 것은 피부 손상이나 2차 감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 절대 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주의하셔야 되는 게 있는데요. 얼음을 화상 부위에 이제 직접 대고 열을 식혀서는 안 되겠습니다. 화상이란 열에 의해서 이제 피부 세포가 어느 정도 파괴가 돼서 이 조직이 보호가 안 된 상태인데 거기에다 얼음을 직접 대게 되면 혈관이 수축하면서 괴사할 수 있고 2차 감염을 또 유발할 수 있으니 절대 얼음은 화상 부위에 대지 말아주셔야 되겠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입는 저온 화상. 겨울철에 난방기구 사용하실 때는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겨울철 안전사고는 어떤 게 있을까요? 겨울에는 스키나 스노보드 같은 겨울 스포츠를 빼놓을 수 없겠죠. 그런데 이런 겨울 스포츠 중에서도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번에는 겨울 스포츠 안전사고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겨울 스포츠는 눈, 얼음 위에서 즐기는 스포츠다 보니까 주로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는 사고가 제일 많이 발생을 합니다. 또 눈썰매나 스키를 타다가 부딪히는 사고, 스케이트 날이나 스키 날에 피부가 베이는 열상 사고도 생길 수 있는데요. 낙상으로 인한 골절 대처법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이번에는 날에 베어서 발생하는 열상 대처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열상이라 하면 찢어진 건데요. 이렇게 열상이 발생했다고 하면 먼저 깨끗한 꺼즈나 수건을 대고 지그시 압박을 해서 지혈을 해야 됩니다. 이때 고무줄로 세게 묶으면 혈액순환이 안 돼서 근육과 조직에 손상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고무줄은 사용을 하시면 안 되고 열상 자체는 벌어진 상처이기 때문에 봉합수술이 꼭 필요해서 병원에 방문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벌어진 상처 열상이라고 부르지 않는 단순 찰과상의 경우도 비교적 상처가 크지 않더라도 오염물질이 들어가면 감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병원에 내원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응급의학과 박종은 교수님과 함께 두 편에 걸쳐서 겨울철 주의해야 하는 한랭질환과 안전사고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겨울에는 이런 것도 조심해야겠구나 경각심을 갖게 된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해마다 겨울이 되면 우리 주변에서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합니다. 그만큼 응급실도 바빠지는데요. 각종 한랭질환이나 안전사고로 응급실 방문하는 환자분들 만나면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들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서 굉장히 기쁩니다. 추운 날이 이어지고 있는데 건강 구독자 여러분 모두 건강한 겨울 나시길 바랍니다. 교수님께서 오늘 말씀해주신 내용들 꼭 잘 기억하셔서 건강하고 안전한 겨울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아쉽지만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해볼까요? 삼성서울병원 구독자 여러분들이 모두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건강 인사이트!